자, 마지막으로 IO 입력과 출력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하여 입출력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하고 입출력도 역시 마찬가지로 파일로 저장되는데요. 실제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데이터베이스를 시스템처럼 느끼게 되는 거죠. 자, 여하튼 우리가 그 DB하고의 통신도 자바의 IO의 한 영역으로 보시면 되는데, DB하고 통신을 자바에서는 인터페이스 형태로 구성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MySQL을 사용을 하시든 아니면 MS SQL, 오라클, 사이베이스 이러한 등등의 여러가지 어떤 형태의 DBMS와 연동을 하든 간에 한 가지 방식의 인터페이스 통신법만 기억하고 계신다라면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와 인풋 아웃풋을 처리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것도 자바의 기초 시간에 이미 학습을 하셨을 거고요. 간단하게 리뷰하는 형태로 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DBMS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뭔가 프로그램을 하나 설치를 해야 되겠죠. 단순하게 파일 IO라면 우리가 자바에서 단순히 파일을 생성하고 집어넣겠지만 그 파일에 대해서 어떠한 검색의 영역이라든지 데이터의 관리의 역량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특화된 어떤 도구를 우리가 사용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우선 제가 선택한 거는 일단 프리웨어로 사용할 수 있는 MySQL을 선택을 했고요. 자, MySQL은 여러분들이 mysql.com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우선 그 다운로드 받고 나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한 후에 그 디폴트로 보시면 포트가 3306이라는 3306번의 포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셋은 원래 ISO 8859 1번이라고 해서 영문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캐릭터 셋도 한글 타입으로 설정을 바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는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쉬운 비밀번호로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윈도우의 디폴트로 설정이 되는 형태로 사용을 하지 않고요. 다시 말하면 인스톨러를 통해서 설정을 하진 않고 G파일로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을 해제해서 특정 위치에 사용을 하는 그러한 형태로 쓰겠습니다. 보통 윈도우에 사용할 때는 마법사를 통해서 이렇게 단계로 다음을 눌러서 설치하게 되는데요. 이게 리눅스나 맥 쪽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법사를 이용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보시면 될 겁니다. 우선 다운로드 받는 사이트가 mysql.com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www.mysql.com 이라는 사이트로 들어오시면 첫 번째 화면에서 다운로드스라는 부분의 탭이 보이실 겁니다. 이 다운로드 탭을 선택을 하시고요. 다운로드 탭에 보시면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이건 커머셜 라이센스라고 해서 비용이 지불되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클러스터 CG가 있고 커뮤니티 에디션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무료로 사용하는 버전은 이 커뮤니티 에디션 영역입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영역으로 넘어가고요. 넘어가 보시면 커뮤니티 서버라고 MySQL 커뮤니티 서버라고 있고 여기에 다운로드가 있을 겁니다. 이 다운로드를 클릭을 해보시면 하단에 플랫폼 선택할 수 있고 해당 플랫폼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이러한 파일들이 보일 거고 옆에 다운로드 버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스템의 비트 수에 맞도록 32비트, 64비트 선택을 하셔서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되고요. 위에 있는 MySQL 인스톨러 MSI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인스톨러를 통해서 마법사를 통해서 다음 단계 이런 식으로 단계로 설정을 할 수 있고 이걸 설정할 때 보시면 각 단계별로 화면이 3306번이라는 포트를 설정한다든지 아니면 문자 셋 타입, EUCKR과 같은 문자 셋 타입을 설정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단계로 설치할 수 있고요. 아래에 있는 G 파일을 이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설정 파일을 열어서 직접 손으로 수정을 해주셔야 되는 그러한 불편한 점은 있지만 모든 플랫폼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점이 좋은 점이 되겠네요. 시스템에 너무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저도 일단 로컬에다가 압축 파일을 푸는 형태로 사용하겠습니다. 저는 미리 다운로드를 받아 두었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아둔 이 파일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시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C루트의 자바의 스터디라는 폴더에 MySQL은 설치가 안 되어 있고요. 제가 다운로드 받아둔 것은 여기 MySQL 5.5.32라고 하는 이제 G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네요.
뭐 설치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뭐 압축을 풀면 되는데요. 뭐 알집으로 압축 풀기 해볼까요? 스터디라는 영역에다가 압축을 풀겠습니다. 자, 압축을 풀면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MySQL-5.5.32에 WinX64 제 거는 64비트이기 때문에 이쪽 비트에 관련된 파일을 다운로드 받게 되는 거죠. 자, 요거 압축을 푸는 다 푸셨으면 한번 그 폴더로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요. 이 폴더로 들어가 보시면 만약에 MySQL이라는 폴더가 또 하나 더 생겨 있다라면 이중 폴더가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요런 이름 밑에 또 다시 MySQL이 있고 또 그 밑에 뭔가가 있다 라고 하면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만약에 요 이름하고 유사한 이름의 폴더 하나에 다시 또 모여 있다라면 밖으로 끄집어내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압축 풀 때 폴더명을 아예 그렇게 지정을 했었으면 되는데요. 자, 일단 압축 풀기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자, 일단 압축은 다 풀렸고요. 압축 풀린 곳에 보면 속으로 들어갔을 때 또다시 이런 폴더가 또 있죠. 폴더가 또 있고 그 내부에 모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얘의 이름을 MySQL5라고 바꿀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잘라내기 해서 밖으로 빼낼 겁니다. 이 위치로요. 자, 그러면 이 안에는 아무것도 없을 거니까 이 폴더는 지우고요. 삭제. 자, 해서 MySQL 5번이라는 버전으로 해서 여기에 설치를 해두었네요. 자, 이 MySQL이라는 그 서버 하나를 만들어 둔 겁니다. 자, MySQL 서버를 만들어 두고 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MySQLD라고 해서 데몬을 실행을 시키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데몬 실행시킨 후에 사용하시면 그 일반적으로 설치하는 버전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인스톨러를 통해서 사용을 하시겠다라고 하면요. 자, 인스톨러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거고요. 사용 방법은 유사합니다. 자, 여기에 지금 32비트 밖에 없네요. 자, 그러면 64비트에 32비트를 설치를 해도 무난히 진행은 될 것 같습니다만은 자, 뭐 로그인하고 사인업 해라 라고 하는데 그건 무시하시고 그냥 다운로드를 받아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뭐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시든 간에 여러분들께 뭐 크게 뭐 이슈가 될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윈도우를 사용하고 계시다라면 그냥 윈도우에다가 마법사를 통해서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설치가 되게 되면 제어판에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껐다가 킬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 실행을 할 수 있으니까요. 자, 다운로드 받았으면 얘를 잘라내어서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폴더로 가지고 와보죠. 자, 가지고 왔고요. 자, 얘는 설치형 버전입니다. 위에 거는 조금 전에 그 압축 푸는 형태였고요. 얘는 설치형 버전으로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실행. 지금 뭐 압축 푼 버전하고 설치형 버전 둘 다 설치해도 됩니까? 라고 그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뭐 관계 없습니다. 설치형 버전은 뭐 설치가 되어서 자동적으로 관리가 되는 거고 얘는 단순히 압축만 풀어둔 겁니다. 아직 실행을 시켜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뭐 그 사용하는데 이슈는 없겠죠. 그래서 나중에 설치형 버전 대신에 그 이렇게 압축 풀어서 사용하시는 이 버전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제어판의 서비스로 가셔갖고 설치형 버전의 이제 서비스를 중지를 시켜주시고 사용을 하셔야지 충돌이 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일단 얘가 동작하고 있는 동안에 또 하나 더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 여기 보시면 MySQL 중에서 요게 zip 파일이고 요게 설치형 버전이죠. 요 중간에 보면 커넥터라고 하는 자바 파일이 하나 보이실 텐데요. 이 커넥터가 뭐냐면 잠시 후에 이제 학습하시게 될 내용 중에서 보시면 MySQL하고 자바를 연동하기 위해서 드라이브를 설치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드라이브라는 부분이 어떠한 영역이냐면 우리가 그 프린트기
파일을 만약에 구입하게 되면 컴퓨터에서 프린트하기 위해서 이 프린트기를 제조하는 업체에서 무엇을 주냐면 이 드라이버 CD를 설치하십시오 라고 해서 드라이버를 하나 줄 겁니다. 그 드라이버가 프린트기하고 컴퓨터가 통신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주는 건데요. 마찬가지 자바에서도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하고 연동하기 위해서 각 데이터베이스 회사들이 예를 들면 MySQL 회사에서도 자바가 자신들과 연동하기 위해서 드라이버를 제공해 줍니다. 역시 마찬가지 MS SQL이나 오라클사에서도 자바가 자기들하고 연동이 되기 위해서 드라이버를 제공을 해주고요. 그래서 이러한 드라이버를 여기 자바 쪽에서는 자르 파일로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MySQL 사이트에서 그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이러한 그 드라이버 파일이 하나 있고요. 이 드라이버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곳이 조금 전에 보셨던 이 MySQL 사이트에 가보시면 MySQL의 다운로드 쪽에서 다운로드의 드라이버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커넥터스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에 보면 다운로드스의 MySQL 커넥터스라고 되어 있고요. 이 커넥터스에 보면 ODBC 오픈 데이터베이스 커넥티비티라고 해서 보통 그 윈도우에서 윈도우나 리눅스, 맥, 유닉스 플랫폼 관계는 사실 없지만 ODBC 매니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곳을 통해서 연동을 시킬 때 이 드라이버 사용하고요. 여기는 넷 드라이버 닷넷용 넷 드라이버 있고요. 그 다음에 자바나 파이썬용으로 그 자바용으로 J 드라이버, 파이썬용으로 파이썬 드라이버, 그 다음에 C++용 이러한 드라이버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는 자바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커넥터 /J라는 곳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윈도우 플랫폼에 맞는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보통 이게 비트 수가 대부분 관련이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설치형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비트 수 하고 만약에 비트 수가 낮은 비트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그거를 설치를 하셔도 크게 이슈 없이 동작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맞는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이 커넥터 J라고 하는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받아서 얘를 설치를 하셔서 압축을 풀어보시면 거기에 라이브러리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아예 설치 버전을 다운로드 받았는데요. 보시면 여기 얘를 한번 압축 풀어볼게요. 자, 보시면 이제 압축이 풀렸고 압축 푼 곳에 한번 커넥터라는 곳이 있죠. 이곳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여기 자르 파일이 하나 보이실 텐데요. mysql-connector-5.1.25-bin.자르라는 것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런 자르 파일 하나가 바로 커넥터 할 수 있는 자바 API입니다. 그래서 얘를 복사를 해서 잠시 후에 특정 위치에다가 사용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러한 이제 이 파일도 하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설치 버전이 있는데요. 여기에 install mysql products라고 되어 있네요. 얘를 선택하시면 약관 동의는 당연히 하셔야 될 거고요. 인터넷에 커넥트를 요 부분에 대해서 실행을 시켜야 되겠네요. 그래서 확인을 하고 넥스트를 누르고 서버 only, 클라이언트 only, 디벨로퍼 디폴트로 개발 모드로 설치를 하겠다라는 거고, 설치를 하게 되면 프로그램 파일스의 MySQL 여기에다가 설치가 된다라는 뜻이네요. UI가 많이 바뀌었네요. 해서 기타 등등 있는데 그냥 실행을 시키시죠. 비주얼 스튜디오 클라이언트 툴 때문에 저런 것들이 설치되는 모양이네요. 이게 지금 책 내용하고는 좀 많이 바뀌어 있네요. 이 영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버전이 나오더라도 크게 당황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실제 얘네들이 사용되는 용도는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조금 전에 제가 압축을 풀어서 사용을 하듯이 사용을 하시면 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툴들을 한꺼번에 같이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그 옵션들이 나타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뭐 다 디폴트로 넥스트라고 하셔서 관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MySQL 서버도 설치가 되고 워크벤치 C, 노티파이어, F4 엑셀, 유틸리티스, ODBC, zip. 오, 커넥터 J 드라이브를 따로 다운로드 안 받아도 다 자동적으로 또 설치가 돼 버리네요. 지금 MySQL이 통합되어서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네요. 이런 면으로 보면 현재 MySQL도 거의 이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불리기에 손색이 없을 정도로 지금 발전이 되고 있다는 뜻인 것 같은데, 사실 보통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뭐 설치를 오래 하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이런 것들은 보통 시스템 관리자나 아니면 그 데이터베이스를 전문적으로 취급하시는 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고요. 우리가 개발할 때는 조금 전에 그 압축 파일, zip 파일이 있었죠. zip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갖고 압축을 해제하고 사용하는 이제 그러한 형태로 많이 쓰게 됩니다. 자,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잠시 끊었다가 인스톨이 지금 석세스 다 되고 이제 다음으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컨피규어 할 때 여기에 보시면 이제 포트 번호 설정하는 게 이렇게 나타나죠. 디폴트가 3306번이고요. 다음에 루트 패스워드는 저는 123456781 123456781 약하다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약해도 그냥 할 겁니다. 다음에 서비스 네임은 MySQL 56으로 되어 있고 뭐 나머지는 없네요. 여기에 이제 MySQL 노티파이어, MySQL 알림이네요. 알림이 이렇게 뜨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MySQL이 상당히 가벼웠는데 이제 많은 내용들이 여기 이제 복합적으로 들어갔네요. 곧 MySQL이 상용화가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면 뭐 오픈소스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상용화가 되기에는 힘들겠지만, 자, 다 되었고 이제 피니쉬를 누르면 MySQL이 실행이 되겠네요. MySQL 워크벤치까지 같이 실행이 되는데 얘는 뭐 의미 없고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MySQL이 설치가 되면서 MySQL이 이제 실행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MySQL 실행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윈도우 R, cmd 커맨드 창으로 나가셔서 우선 MySQL-u 루트-p는 123456781 MySQL이 지금 여기는 없네요. 자, 지금 MySQL이 실행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제어판을 가봐야 되겠네요. MySQL은 지금 실행되어 있죠. MySQL이 여기 보시면 MySQL이 이렇게 해서 화살표 요 모양이 되어 있으면 실행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MySQL 스타트 상태네요. 자, MySQL이 스타트 되어 있는데 방금 제가 MySQL 명령어를 사용을 했는데 명령어가 인지가 되지 않았다 라는 것은 자, 그거는 명령어 패스가 인식 안 되었다라는 뜻이고요. 지금 현재 MySQL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프로그램 파일스의 MySQL에 MySQL 서버 5.6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네요. 여기에 빈 디렉토리, 이게 패스 경로에 안 먹혀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패스로 잡아 주시게 되면 뭐 당연히 인식이 되겠죠. 그래서 속성에다가 환경 변수에 패스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패스에 보면 MySQL 없네요. 세미콜론하고 컨트롤 V, 방금 전에 제가 복사했던 그 MySQL 5.6에 대한 패스를 넣어주고 확인을 눌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명령 프롬프트로 다시 한번 가서 패스를 설정하고 나면 그 명령 프롬프트 창은 닫았다가 열어주셔야지 인지가 됩니다. MySQL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MySQL 이라는 명령어를 인식은 했네요. 데이터베이스. 자, 해서 접속을 하실 때 1, 2, 3, 4, 5, 6, 7, 8 해서 접속하면 잘 접속이 되네요. 자, 해서 MySQL에 접속을 했을 때 show databases라고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데이터베이스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뭐 여기에 create database 해서 KIMSH 뭐 이러한 것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냥 본 겁니다. 그래서 KIMSH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 그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졌다 라는 거고요. 데이터베이스에 그 접속을 하실 때는 그 MySQL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고요. 유저가 누구냐? 나는 루트로 접속하겠다. 패스워드를 입력하겠다. 라고 해서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해서 1, 2, 3, 4, 5, 6, 7, 8 이라고 입력하시면 들어오게 되고요. 들어와서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죠. 를 살펴보시면 현재 존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목록들이 나오고 이 중에 내가 특정한 위치로 진입하겠다 할 때 use KIMSH 뭐 이런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해서 들어와서 사용을 할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설치까지 마무리가 되었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MySQL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뭐 zip 파일을 다운로드 받든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설치형 파일을 다운로드 받든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포트 번호라든지 캐릭터 셋, 비밀번호 같은 것을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MySQL 연동을 위해서 드라이버를 설치하는 부분이 필요한데요. 이 드라이버는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커넥터 J라는 영역에서 다운로드 받습니다. 압축 해제 후에 MySQL 커넥터 뭐뭐뭐 자르라는 파일 아까 보셨죠? 그 파일을 요 세 군데의 경로에다가 복사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ext 폴더, 이제 자바 홈에 있는 ext 폴더.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 파일스에 보면 JR이라고 설치되어 있는 영역에 ext 폴더가 있고요. 마지막에 여러분들 톰캣을 왓으로 쓰고 있죠. 뭐 레진도 마찬가지고요. 레진의 lib 폴더, 톰캣의 lib 폴더, 뭐 이러한 곳에다가 자르 파일을 복사해 주시면 이제 드라이버가 설치가 되는 겁니다. 자, 드라이버 한번 설치해 볼까요?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설치한 영역을 보시면 자바 쪽에 스터디에 커넥터 자바에 자르 파일 하나 있죠. 얘를 복사를 해서 c루트에 자바에 jdk 1.6에 jr에 lib에 ext 요 위치입니다. 요 위치에다가 일단 자르 파일 하나 집어넣고요. 두 번째 위치 여기 위에 보이시죠? 자바의 jdk 1.6에 jr에 lib에 ext. 자, 두 번째 위치는 프로그램 파일스였죠. 프로그램 파일스에 자바라는 것에 보면 jrE6이 있고요. lib에 ext 여기에다가도 역시 마찬가지. 보시면 프로그램 파일스 자바 jrE6 lib ext 여기에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was에다가 넣으시면 되는데요. 우리 스터디에 아파치 톰캣 여기였죠. 아파치 톰캣에 보면 lib 폴더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파치에 있는 lib에 다이렉트로 넣어야 되겠네요. lib 폴더에 여기에다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MySQL 이라고 해서 넣어주시면 끝나네요. 레진 폴더에도 역시 마찬가지 있습니다. 스터디에 보시면 레진 폴더에 라이브러리 폴더 뭐 이러한 것들 있죠. 여기에 역시 마찬가지 붙여 넣어주시면 이제부터 MySQL과 관련된 어떠한 작업을 할 때 뭐 서버든 로컬이든 작업이 다 가능하다. DB하고 통신이 가능하다. 지금 서버는 켜져 있잖아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동작하고 있기 때문에 걔와의 통신이 요 드라이브를 통해서 가능해진다 라는 뜻입니다. 이런 드라이브는 누가 제공해 준다고요? MySQL이나 오라클이나 MS SQL사와 같은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는 회사에서 자바 측에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연동이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팅이 완료된 상태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JDBC 프로그램을 작성하실 수 있는데요. 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바 기초 단계에서 다 해보셨던 내용입니다. 5단계로 작성된다는 거였죠.
첫 번째는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하는 드라이버가 있는지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드라이버를 설치했기 때문에 있겠죠. 그래서 드라이버 클래스를 찾아 인스턴스를 생성한다 라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연결을 관리하는 커넥션. 이제 드라이버 찾았으니까 DB하고 연결할 수 있겠죠. 커넥션이라는 그 인터페이스 클래스 객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로 객체를 생성합니다. 생성할 때는 뭐 ID, 비밀번호 뭐 이런 걸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연결했으면 여러분들 DB에서 작업할 때 뭐 select, insert, update, delete 뭐 이러한 작업들을 했잖아요. 물론 create도 마찬가지고 drop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수 있는데 쿼리를 날릴 수 있는데 그러한 쿼리 작업을 할 수 있는 곳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클래스가 statement, prepared statement, callable statement와 같은 이제 이러한 클래스들입니다. 이 클래스의 객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쿼리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쿼리 작업 후에 select 같은 경우는 결과값을 가지고 오고 insert나 update도 뭐 몇 개가 인서트 되었다, 몇 개가 업데이트 되었다 라는 식으로 결과값을 주잖아요. 그러한 리절트를 받는 쪽이 result set이라는 객체를 통해서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result set은 select된 결과를 record set으로 받는 데에 국한되어 있고요. 사실 insert나 update는 몇 개가 되었다라기 때문에 인티저 타입으로 해서 결과를 받게 됩니다. 해서 처리할 수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구조는 이제 구조 자체, 다시 말하면 스키마 자체를 받을 때는 result set metadata라는 클래스를 사용해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4단계고요. 그러니까 쿼리 작업 다 하고 결과 받을 거 있으면 result set 받고 이제 다 처리가 되고 나면 마지막 단계에서 생성된 모든 객체를 닫는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께서 DB하고도 IO를 처리할 수 있다 라는 간단한 리뷰를 한번 보셨고요. 간단한 예시 프로그램 한번 작성하면서 정말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